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증시는 어제 어린이날로 쉬어갔는데요. 미국 증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 미국 증시였는데요. 경제 낙관론에 힘입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기술주들은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한 바는 아니라고 발언은 했지만 그래도 기술주들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 지수만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9%가 상승을 하면서 34,23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0.07%의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4,16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37%가 빠지면서 13,582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약부하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계속 방향성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보시면요. 일단 600명대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574명으로 집계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수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는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시장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4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16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0.18%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6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역시도 강보합세를 보이는데요. 424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시면 양대 시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698종목이 오르고 있고 15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93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374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가는 거래소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75억 원을 덜어내고요. 기관은 58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906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968억 원, 또 기관 투자자들은 372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 1,37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1위부터 10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오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호실적을 기록을 해줬고 0.87%의 오름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1만 6,5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실적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매출은 1조 2,580억 원, 또 영업이익은 1,5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또 카카오톡 이용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요. 오후에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부터 자정이 조금 넘을 때까지 카카오톡의 서버에 장애가 있었다는 점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지만 조금만 더 카카오톡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리를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시면요. 삼성중공업은 어닝 쇼크도 있고 유상증자 소식과 또 무상 감자 계획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의 급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장 초반의 하락세보다는 많이 면해 모습입니다. 지금 하락분이 많이 반납이 되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급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운임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한해운과 페노션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의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3.0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노션을 살펴보시면요. 2.5%대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물류 다란 속에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올해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강원 영월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의 시장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글벳과 파루, 제일바이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를 하나씩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벳의 주가를 먼저 보시면 8%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파루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5%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주가는 1,285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까지 살펴보시면요. 7%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태용로직스도 지금 해상 운임과 관련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시면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넥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의 주가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요. 주가의 경우에는 0.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넥신이 연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생성되는 등 효능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텔레칩스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를 한번 보시면요. 29.94%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24,4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텔레칩스가 개발한 차량용 MCU가 지금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MCU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수입의 97에서 98%를 의존하는 부품인데요. 이 부품을 텔레칩스가 개발하고 이제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은행 업종이 잘 가고 있습니다. 4%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보험, 증권, 금융업종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짚어보시면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전기전자와 비금속 광물, 운수 장비 업종만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에서 지금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을 이어서 보시면요.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봤을 때 금속 업종과 금융, 통신 서비스, 음식료, 담배와 섬유 의류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한번 짚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에는 유통과 종이 목재, 오락 문화, 디지털 콘텐츠, 제약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금호석유와 포스코, LG화학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 잘 보내셨나요? 어제 어린이날이라서 네. 이 미끄럼틀도 타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미끄럼틀 네. 조카분들하고 타셨나 봐요. 네, 바로 네. 아시네요. 아니, 사실은 혼자 타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사실 혼자 타고 싶었는데 네. 조카분들이 네. 조카 두 살 정도 됐는데 이제 어리네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같이 있다가 어떻게 보니까 혼자 타는데 실패하고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카를 안고 이렇게 안고, 네. 타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네.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이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미끄럼틀 타려면 계단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가고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네. 또 우리한테는 사실 미끄럼틀이 되게 낮은 높이지만 맞죠. 그 친구들은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땐 그렇게 느꼈어요. 네, 거의 제가 네. 느끼기로 한 3층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키랑 키랑 비교했을 때. 비교해 봤을 네. 때. 네. 야,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워하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확실히 네. 상대적인 거구나. 당연하죠. 이 공포와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거구나. 아무튼 네. 어린이날 그 애기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미끄럼틀도 타고. 좋으셨겠어요. 네. 근데 우리 증시는 어린이날이라서 어제 쉬어갔지만 미국 증시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증시 분위기 이틀 동안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린이날 동안에 또 우리나라는 쉬었지만 또 이 어린이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날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나요? 그쵸. 네, 아무튼 방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옛날에 많이 즐겼고 네. 현재도 어린이로서 잘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어린. 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과 외국의 어린이들은 즐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증시도 열리고 어린이날에 증시도 열렸는데 미국은 뭐 이틀 연속 열렸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미국이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완전 엇갈렸어요. 그렇죠. 네. 다우는 이틀 연속 올랐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완전 이제는 뭐 같은 미국이지만 또 서로 다르게 흘러가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0.37% 떨어졌지만 네. 사실 어제 0.37% 떨어졌지만 네. 이틀 전에는 더 많이 떨어져 한 2% 가량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 가량 떨어지고 어제는 사실 0.37% 하락한 거는 약보합세다. 하지만 이틀 전에 뭐 2% 전후로 이렇게 하락을 한 건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이 한번 크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4거래일 중에서 우리가 어린이날로 쉬는 동안에 미국은 이틀 동안 엄청난 나스닥, 이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있었다. 이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반면에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지만 나스닥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우는 뭐 그냥 흘러가는 또 대형주 위주다 보니까 그렇죠. 나스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이틀 전에 또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느냐 보면요. 네. 연방준비제도, 여기서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제닛 옐런 네. 재무장관 발언, 테이퍼링, 뭐 증세 이런 것들이 나스닥의 하락을 많이 이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그쵸. 또 다소 네. 상승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또 발언이 또 상당히 좀 깊이가 있고 네. 깊이가 있고 아무튼 네.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닛 옐런이 말을 했는데 네. 다우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이 뉴스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이렇게 100%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봐봐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말했잖아요. 근데 금리 올린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반영된 거는 나스닥만 반영이 됐죠. 그렇죠. 그럼 다우는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뉴스만 보고 100%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각각의 업종마다의 흐름, 또 다우 같은 경우는 뭐 또 괜찮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그 업종과 또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흐름, 뭐 기술주와
나스닥은 기술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기술주, 테슬라 이런 것과 또 전통 가치주, 전통 산업주들의 흐름을 다르게 구분을 하셔야지. 뭐 제니 옐런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악재다,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미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의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약세였다. 왜냐하면 다우지수는 그 종목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종목 숫자가 사실 몇 개 없어요.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대다수는 좀 약세가 아니었나,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지수는 좋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아요. 다우는 좋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다우가 이제 한 대기업 중심이죠. 그렇죠. 대기업 중심이고 다우 지수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한 800개 넘어요.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네. 많은데 다우 지수는 30개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보다 더 종목 수가 작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수는 진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산업 주들 중에서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기업, 그 대형주들 중에서도 뭐 코카콜라 대표적으로 뭐 코카콜라나 버크셔 더웨이 같은 기업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카콜라나 버크셔 더웨이는 경기에 뭐 민감성이 떨어지죠. 경기가 좋든 말든 그냥 제 갈 길 가는 놈입니다. 두 친구 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대공황이 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대공황이 와서 경기가 안 좋아져도 코카콜라는 먹어야 돼요. 무조건 사람들은. 무조건 먹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콜라의 중독성이 거의 제 생각에 콜라의 중독성은 네. 담배와 술의 중독성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네, 특히 코카콜라는. 콜라 좋아하세요? 저 콜라 좋아합니다. 오. 그리고 코카콜라 제로를 통해서 또 네. 다이어트도 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물론 저는 최근에 다이어트 좀 실패했지만 제가 코카콜라 제로를 하루에 3잔씩 마셨어요. 3잔이요? 네, 근데 제로기 양이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로 칼로리.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콜라가 이 중독성이 있어요, 확실히.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져도 술은 계속 먹고 담배도 계속 피듯이 당장 내가 실업자가 돼도 제가 잘려도 네. 잘려서 내일부터 이 방송을 안 하고 제가 수입이 없어져도 콜라를 마실 것 같아요. 오. 하지만 옷을 살 수는 없겠죠. 아이, 그쵸. 옷이라던가 뭐 네. 자동차를 새로 산다던가 뭐 집을 산다던가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힘들지만 콜라는 계속 먹는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코카콜라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심하게 안 좋아져도 뭐 콜라 먹을 사람 다 먹고 1,000원, 1,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금리를 올리든 말든 제니 옐런이 금리를 올리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 버크셔 더웨이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제 갈 길 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우는 별 상관이 없다. 별 상관없다. 하지만 나스닥은 이 고평가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금리랑 또 특히나 성장주들은 금리와 또 예민해요. 금리와 민감성이 심해요. 되게 연결고리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되게 심해요. 진짜로. 진짜 그래서 성장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요. 네. 금리와의 연결고리 이거를 금리와의 판단하셔야 연결고리. 됩니다. 네. 네. 안 그러면 그 가치주나 이런 건 별 상관없어요. 뭐 코카콜라 같은 뭐 음식료주는 아무 상관없어요. 금리랑. 뭐 그냥 그렇죠. 물가 상승률만 네. 올라가면 돼요. 디플레이션만 심하게 안 되면 됩니다. 디플레이션 가끔 심하게 될 때도 있는데 10년, 20년 단위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더 유력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는 별 상관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는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이 지금 약간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쭉 들어보니까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럽 시장은 어땠나요? 유럽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유럽의 이틀 동안 추세를 말하면요. 4일 밤에는 4일 저녁에는 좀 안 좋았습니다. 네. 특히 독일이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오. 독일이 2% 넘게 떨어지면서 안 좋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고 5일 바로 어제는 다 좋았어요. 어제 뭐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영국도 뭐 1% 올랐고 독일도 2%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4일은 독일도 2% 떨어졌지만 5일에는 2% 올랐다. 그리고 영국은 4일에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지수, 뭐 유럽 스탁 지수 뭐 이런 거 네. 스탁스 지수 보면요. 대부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기업 지표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보면 되고요.
아까 뭐 다우가 올라간 것도 이제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 다우 지수를 이루는 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고 다우를 이룬 거. 근데 그것처럼 유럽에 있는 기업들의 지표들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 되게 좋고 성장률 4월 성장률도 좋고 뭐 9개월간의 월별 성장률도 유로존 기업들의 뭐 괜찮고 더블딥 침체에 대해서 벗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도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유럽도 웬만하면은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틀 동안 괜찮은 흐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뭐 사실 어제랑 그저께랑 뭐 나스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지금 보면 약간 코스닥이 좀 코스피에 비해서 약간 밀리고 있지만 네.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간 더 높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랑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랑 미국 그 나스닥이랑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저는 제일 다르다 보는 게 미국의 나스닥은 다 첨단 과학기술주 위주거든요. 네. 첨단 과학기술 위주라 가지고 그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들, 뭐 페이스북 이런 건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첨단 과학기술주랑은 약간 결이 다른 게 우리는 바이오주 중심이에요. 바이오주. 맞아요. 네, 바이오주 중심 제약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이어서 지금도 오늘도 보면요 나스닥이 이틀 동안 급락하고 4거래일 동안 연속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뭐 괜찮게 또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100% 연동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신다면은 투자를 할 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상승세 좋고 또 물론 약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요즘은 장세가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롤러코스터.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때 또 미국에 보시면 뭐 나스닥 선물지수 그리고 다우 선물지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S&P 선물지수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가면서 대응을 좀 잘하자 하신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어제 쉬어가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계속 증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 시장이 진행된 상황인 만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짚어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은 조금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지만 유럽 시장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미국에는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전력을 저장할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의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ESS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네. 에너지. 근데 이제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물론 최근에 전기차 때문에도 떠올랐지만 전기차를 좀 제외하고 오늘은 좀 말을 해볼게요. 전기차에 대한 뭐 에너지가 중요하다, 2차 전지 중요하다 이런 건 많이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럼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태양광 이렇게 태양광 해놓고 풍력도 있으면 이 풍차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많아요. 또 바닷가에 그렇겠죠? 예, 바닷가에 바닷바람이 또 많이 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것들이 있는 바닷가가 또 뭐 물론 도시에 가까운 것도 있겠지만 인천 앞바다처럼 하지만 또 시골의 바닷가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땡겨서 쓰려고 하면 에너지 일단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운반해서 오는 게 좋지. 그게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굉장히 또 여기에 앞장서는 시장을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놀랍게도 네. 와, 이 우리나라 과반수를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 이 과반수를 또 ESS 시장에 50%를 점유를 했다고 합니다. 열일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지금 밑에 자막에 보시다시피 네. 시장을 점령했다. 거의 아니 50% 이상 되면 점령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도 보시면요. 네. 51% 지분만 가지면 점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짱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소액 주주들이 다 모여도 49%잖아요. 네. 경영권 방어할 수 있죠. 51%만 되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50%만 이상 점령하면은 그건 점령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굉장합니다. 지금 배터리 네. 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미주 지역에서 ESS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ESS 시장이 2025년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ESS 시장 규모를 넘어서 2030년에 바로 371기가와트시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무튼 많이 성장을 한 거고 이 수의 대부분이 중국과 또 일본보다도 더 압도적일 것이다. 미국에서 성장하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미국의 ESS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미국이 지난해에도 ESS 이 설치량이 3.5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3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을 1년 만에 3배나 상승하는 엄청난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장세가 기록적이다 보고 또 그 중심에는 전기차도 있겠죠. 전기차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들이 또 여기 시장에 좌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배터리 관련 업체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먼저 삼성 SDI의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네, 열심히 또 하고 있죠. 속도를 한층 더 가속화시켜서 삼성 SDI가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 SDI는 ESS 시장의 진짜 강자예요. 정말 강자인 게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오. 1위 ESS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이 작년에 먼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보시면요. ESS를 6.2기가와트시 해서 무려 점유율을 31% 오. 거의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네. 삼성 SDI 혼자 전 세계에서. 어머. 그래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엄청난 이 점유율이 앞으로 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면 또 이게 미국에서 아까 전에 작년 한 해만 3배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삼성 SDI가 또 미국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또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에 착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아 떨어지게 뭔가를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남부 지역에 불어닥친 한파 영향까지 더해져서 ESS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삼성 SDI가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대만에서도 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시장의 이 선두 주자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삼성 SDI의 ESS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31%인데 33% 이상 넘어서 3분의 1 이상 좀 넘어서지 않을까. 올해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상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를 보고 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위입니다. 전 세계 2위. 오. 전 세계 1, 2위래 2위라서. 지금. 네. 우리나라가. 작년에 네. 4.8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 2위를 했는데 야 3위가 CATL이에요. 근데 CATL 같은 경우 2.8이거든요. 그러니까 LG랑 CATL 사이에서도 벌써 2기가와트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합하면은 네. 50% 가량 된다. 와. 50%를 넘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터리 시장에 ESS 시장에 과반을 점유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요. 바로 LG 화학의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뭐 나중에 상장을 좀 앞두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LG화학 현재는 또 LG화학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LG화학이 뭐 또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LG화학이 뭐 여러 가지 주가도 지금 최근에 90만 원대 다시 올라서면서 추세도 나쁘지 않게 올라섰고요. 최근에 그 코스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코스닥이 뭐 몇 거래 동안 떨어지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스피도 같이 약세를 보였는데 LG화학은 올랐어요. 오히려 맞아요. 이상하게.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2차 전지 흐름이 좀 다시 한번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LG화학의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증설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ESS 업체의 수주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세계 ESS 시장의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또 매출을 10조 원 이상을 올리겠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2030년 되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30% 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SDI 여기가 또 이미 31%니까 두 개를 합하면 한 그때도 올라가면 한 40% 되면요. 한 70% 정도 장악하지 않을까. 거의 3분의 2를 장악하지 않을까. 2030년에는 이런 통계상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원래는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강국인데 지금 또 이 2차 전지에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무궁무진한 강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미국에는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전력을 저장할 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주 지역에서 ESS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푸른 소나무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두산 퓨얼셀 평단가 48,000원에 비중은 70%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두산 퓨얼셀 오늘 시가를 보시면요. 38,950원이었고 지금은 39,250원 혹은 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수소 같은 종목. 수소 같은 종목. 네. 네, 예전에 그 탤런트 이영애 씨가 네. 산소 같은 여자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종목은 수소 같은 여자 같아요. 수소 같은 수소 여자. 같은 여자. 왜냐하면요, 여기 두산 퓨얼셀의 퓨얼이 뭐 순수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네네. 아무튼 영어가 발음만으로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순수한 수소 같은 여자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두산 퓨얼셀이 수소 연료 전지 신규 수주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전무했습니다. 예전에는 전무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니까 사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이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 48메가와트로 늘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 사실 6메가와트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줄긴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두산 퓨얼셀이 앞으로 이 수소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정부에서도 수소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지원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의 수소 쪽 사업이 굉장히 두각을 보일 것이다. 정책상 보이고 뭐 작년에 약간 좀 부진하게 했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경쟁사가 또 공격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확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 헤쳐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정부 정책을 좀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정부 정책에서 너무 이렇게 벗어나는 거는 약간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서 파이 게임에서 자기가 1위를 먹겠다 이런 작전도 있지만 정부 정책을 따라가면은 여기서 1등을 안 해도 중간만 가도 사실 매출량 성장성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 이런 정부 정책 여기와 두산 퓨얼셀이 상당히 좀 맞아 떨어진다.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맞아요. 내연기관차는 이제 가스가 나오지만 매연 이렇게 연기가 나오지만 수소차는 연기가 안 나옵니다. 뒤에.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상당히 되게 좋다. 환경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산 퓨얼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전기차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는 전기차랑 많이 같이 갈 때가 있었거든요. 전기차라던가 아니면은 이 배터리랑 같이 가서 작년 이럴 때는 거의 LG와 삼성 SDI랑 좀 같이 갔어요. 갔었죠. 같이 가다가 이제는 좀 완전 좀 다른 흐름입니다.
LG화학은 최근에 좋아졌어요. LG화학은 다시 90만 원 선을 올라서면서 네. 지수가 조정받았지만 올랐는데 이건 이제 여기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좀 같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무 심했는데 어쨌든 너무 심하게 좀 따라 떨어진 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두산 퓨어셀이 뭐 그렇게 해서 쉽게 망하거나 뭐 이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두산그룹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두산그룹 자체는 상당히 좀 힘들다 하면서도 또 계속 버텨나가는 그런 기업인데 근데 지금 매수하신 분이 네. 약간 개인적으로 좀 지적을 하자면 네. 비중이 너무 커요. 비중을 이렇게 70%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면 또 매수하신 가격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때 사신 것 같거든요. 지금 48,000원에 사셨는데 봐봐요. 48,000원 구간이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 오르고 여기서 사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네요. 이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 매수를 하실 거면은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저점에 차라리 눌림목 당할 때 여기 이럴 때 네. 이럴 때 약간씩 떨어질 때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고점에서 사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떨어졌는데 네. 이게 뭐 쉽게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가져가시다가 48,000원 정도 됐을 때 48,000원 선에 좀 올라섰을 때 네. 이 정도면 올라서면 돼요.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 많이 떨어진 65,000원까지 갔다가 네.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제가 봤을 때 추세적인 반등은 48,000원까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8,000원 됐을 때 비중을 확 줄이는 게 좋겠다. 비중을 거의 뭐 60% 매도해서 네. 한 10% 정도는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로 보시면서 좀 접근해야지. 이거 이렇게 많이 한 종목에 몰빵하시면요 나중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기 힘듭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이렇게 확 퀀텀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뭐 몰빵은 제가 봤을 때 수명이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여러분 어떤 분은 로또 맞을 확률, 네. 로또 맞을 확률이면은 이걸로 진짜 슈퍼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근데 로또 맞을 운이 없다, 대운이 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른데 네. 저는 그래도 평균만 가자. 평균만 가도 주식은 버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평균의 그 규칙을 지키면요. 벌면은 한 1년에 10% 20%는 벌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나는 좀 다를 거야. 나는 대운이 따라줄 것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 대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1%의 가능성에 베팅해서 1%내 로또 맞을 확률에 걸리면은 여러분은 정말 대박이지만 네, 뭐 1,000억, 2,000억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됐다고 나머지 99% 쪽으로 기울어 버렸다. 네.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은 쪽박을 차게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두산퓨어셀 전략 비중 분배 전략으로 좀 분산 투자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는 수소 같은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푸른 소나무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중이 조금 높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바꿔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바로 삼천리인데요. 네. 삼천리 바로 3달러. 3달러. 3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오. 3달러. 3달러가 이제 네. 맨날 3달러를 줘요. 매 야, 네. 맨날이 아니라 매년마다. 매년. 네. 네. 이게 삼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천리는 3,000원씩 배당금을 줍니다. 매년마다. 야, 삼천리라서 그런지 네. 3,000원 배신을 안 해요. 오. 진짜예요, 이거는. 배당 3,000원이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이 주는 겁니다. 많이 주는 거고,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배당을 꾸준히 줘요. 이거 화면 한번 볼게요. 화면 네. 보시면요. 이게 지금 삼천리입니다. 네. 여기 위에 삼천리 나와 있죠. 그렇죠. 삼천리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요. 여기 현금 DPS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거 배당이에요. 네. 좀 당겨볼게요. 네. 현금 DPS인데 3,000원. 그래요? 네, 매 5년 연속 3,000원을 네. 기록하는 엄청난 이 기염을 토해내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현금 DPS 3,000원인데
이게 3,000원이 지금 이 주식이 86,000원이거든요. 네. 86,000원에서 3,000원을 지금 5년 연속 지급했다. 제가 봤을 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 일부러 3,000리. 네, 3,000원이니까 3,000원이다. 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아. 왜냐면 이 기업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책은 네. 무조건 3,000원. 어. 3,000원 이하는 주면 안 돼. 네.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요. 이게 86,000원인데 3,000원씩 주면요. 네. 현금 배당이 엄청나게 3.5%씩 줘요. 오.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 네. 근데 주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 주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월봉상 네. 월봉상이 지금 24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2007년에 24만 8천 원이었어요. 2007년에 아. 2007년에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4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네. 14년 동안 이게 진짜 칼을 갈고 닦은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14년 동안. 여러분 진짜 이제 감옥에 14년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삼천리가 감옥에 네. 14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네. 진짜 칼을 갈고 닦았어요. 어. 그래서 이게 괜찮은 종목. 이게 도시가스 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도시가스 종목인데 보시면요, PBR이 0.29, PER이 10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자사주를 15%나 갖고 있어요. 스스로를 굉장히 믿는 종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영업이익 5년 연속 흑자잖아요. 그러네요. 5년 연속 흑자고 단기순이익도 5년 연속 흑자고 단기순이익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뭐 굉장히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3조대로. 3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삼천리는요 독점 기업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독점. 이게 왜 그러면요,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잖아요. 네. 도시가스 하는 경기도 쪽에서 도시가스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국가스공사가 메인으로 전국에 다 공급을 해요.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이렇게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어머니죠, 어머니. 그렇죠. 근데 이 자식들한테 이게 가스를 공급해 주는데 경기도, 서울,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다르게요. 제주도 다 다르게. 근데 경기도 지방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삼천리다. 삼천리. 경기도도 100%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경기도도 약간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 들어 찾아보시면 되고요. 독점이에요, 독점. 네. 독점. 1955년부터 설립돼가지고 경기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공급을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아까 수익도 꾸준히 나오죠. 이거는 거의 공기업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14년 동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3,000원 배당은 꾸준히 주잖아요. 배당만 받아 먹으면서 앞으로 그냥 버티면서 언젠가는 올라갈 거를 기대하면서 접근하면 이거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 장기 투자를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은 100% 수익이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비중 네, 많이 비중. 실으면 안 돼요. 비중 많이 실으면 안 되고 손절 없이 가져가도 돼요. 네. 손절서는 안정해 드립니다. 손절 필요 없어요. 네, 쭉 가져가요. 쭉 그냥 10년, 20년 가져가시면 네. 됩니다. 배당만 받아도 매년 3%씩 10년 가져가면 30% 받으니까. 네. 근데 손절은 필요 없고 한 비중 한 5% 정도 가져가시면 5%. 됩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하나의 축이 되는 종목이지 네. 이거를 뭐 몰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좋겠다. 86,000원, 85,000원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합에너지그룹입니다. 배당을 3,000원씩 계속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인 만큼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여전히 더 강한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대에는 코스닥도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